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혁입니다. 네, 박종호 멘트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더위를 먹었는지 기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 좋은 승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상무 멘토님은 오늘 어떠셨죠? 네, 저는 오늘 전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 자체, 오늘 코스닥 시장이 크게 빠졌죠.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상담 자체를 상당히 오늘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코스피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대신 코스닥은 또다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어떤 점을 우리가 찾아서 수익을 낼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그리고 옆에 박정욱 멘토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내일 어떻게 수익 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부양 정책 다시 코스피 쪽에만 맞물리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박정욱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제 단기적 고점에 이제 왔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11주 연속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돼가지고, 지수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해왔는데, 아직도 글로벌 펀드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그리고 대만이나 아니면 인도 쪽에서는 지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일본이나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그런 신흥국 증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리트적인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자금이 이탈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2014년도 연초 대비해가지고 주가 수익률이 0.8%에서 지금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부진했다. 그냥 기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스닥이죠. 지금 코스닥 정말 많이 신경들 쓰시고 계시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년간의 그 최고치 부근에 지금 다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근대에서는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중기적으로는 간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 2일간이나 3일간 정도는 그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구조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한 8월 5일이나 6일 이후에 또 본격적인 코스피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코스닥. 오늘 정말, 투자자들의 그 심정을 출렁하게 했던 부분이었죠. 코스닥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11선, 상승을 하게 되면은 11선을 받을 확률이 한 90%, 90% 이상이 될 거고, 그리고 61선을 일주일 또는 한 보름 이내에 깰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한 열흘 만에 61선, 120선까지 이탈을 했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투매, 이틀간에 거의 3%, 4%에 가까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 있습니다. 그런 반등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물려있던 종목들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월 한 초까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코스닥은 조금 오를 것 같고 코스피는 그냥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루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기반해서 코스피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자, 금융업종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크게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강업종이 또 크게 움직였었죠. 자, 철강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바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죠.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까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무리 없이 지금은 베팅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오늘 외국인의 상당한 매수세가 좀 눈에 띕니다. 3,650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1,420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오늘 970억 원 들어왔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코스피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금융업종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다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금리 인하라는 어느 정도의 미연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베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코스닥이죠. 자, 오늘 코스닥을 제가 그 말씀 한마디만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은 나왔다.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참 힘들게 만들죠. 이만큼 오늘 크게 미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우리가 작년 8월 달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작년 8월 달에 KG이니시스와 같은 전자결제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재작년 8월 달, 7월 달은 어땠습니까? 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바로 그런 종목군들이 바카라 강세라고 불리면서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또다시 큰 조정이 나타났던 게 바로 또 8월 달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때는 2분기까지의 실적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1분기 호실적은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올라가자라는 어느 정도의 습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은 왜 팔까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증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아직 코스닥 시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떠안아가면서 지금은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예전만큼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상승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영 멘토님. 네, 오늘 코스닥 급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급락의 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차익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많이 올라간 데에서 많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글로벌 펀드 자금 같은 경우도 대만이나 아니면은 인도 쪽, 많이 올랐었던 인도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 또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코스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금적인 부분, 바로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급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자금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금의 주인공은 바로 기관의 물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속내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개인 신용의 자금 문제인데요. 개인 신용 잔고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내리면 미수라든지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크게 빼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한 가격적인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조금 더 빼는 게 코스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자, 내일 시장 저는 반등이 꼭 나오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어서 오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기아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오늘 기아차 큰 폭의 상승세를 또다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환호하셨을 것 같은데 박종윤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아차를 보면서 이거는 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의 마지막, 단기적으로 마지막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룹주가 보통 시가총액의 한 2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를 지금, 특정 구간에서 막아낸 게 그 삼성그룹주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IT 관련주로 지수를 버텨오다가,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유지되면서, 또 원화 강세 수혜주, 건설업종, 이쪽으로 좀 그 돈들이 잠깐 몰렸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그런 중공업 관련주로 한번 다시 돈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학, 그 다음에 기타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업종이 올랐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아차 이런 수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런 종목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동안 많이 기었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아차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65,500원대에 강한 그 저항선이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그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지금 라인대가 저항대 있습니다.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2위, 3위, 시가총액 꽤 높은 종목들이 지금 높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까지 같이 가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구간대 6만 원대에서 뭐 5만 9천 원대의 매집이 있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기아차에 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정확하게 좀 잡아드려 보면은 강한 조정은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59,000원대에서 한 좀 넉넉 잡고 보기에는 한 58,500원까지 가격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침에 좀 시가가 살짝 떴다가, 예, 오후장에 좀 밀리는 형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하니까, 예. 너무 급하게 기아차를 따라붙는 그런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기아차. 모두 예상을 뒤엎은 것 같아요. 예상을 뒤엎고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잠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OPM이 시장의 컨센서스 바로 추정치 대비 0.3%가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6.4%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6.4%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PER은 몇 배의 구간일까요? 자, 6.4배 구간이라는 거죠. 자, 환율의 영향을 받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 자체가 오늘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로 혹시 수익 나신 분들보다는 분명히 손해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신 분들이 저는 더욱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이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차트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R적인 부분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자고요. 그거는 인정하고 대신에 환율적인 부분 자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부가치 자체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 지점 바로 59,500원 가격대입니다. 자, 이 구간 자체로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수급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뚫기 힘든 자리에서 뚫어내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는 저항에서 바로 지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앞서서 박종욱 멘토도 이 말을 똑같이 했었죠. 59,000원대. 그리고 저는 59,500원 이 가격대를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삼아서 반등을 조금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1차적인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영역대는 상단에 64,000원에서 64,500원 자리가 보입니다. 중간 밴드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시고, 대신에 그 말씀 한 개만 꼭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단기로만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CJ ENM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 ENM 오늘 급락했습니다. 급락했고, 자, 박종욱 멘토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광고 매출 부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실적 우려감 때문에 기관의 그러니까 매도 물량,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7월 23일부터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관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신이 오늘 좀 많이 팔았고요. 네. 그다음 연기금도 많이 팔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연기금에서 파는 종목들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외국인이 한 6조 가량을 지금 한 매수를 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거의 3조, 4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지금 CJ ENM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는 무언가가 안 좋으니까 팔 수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라와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이 돈이 코스피로 갈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좀 더 긴 시각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이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4만 원대가 있죠.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까지 부딪히는 거는 그나마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는데 3번, 4번 이상 부딪히게 되면은 그 지지선이 네. 나중에는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종목에 접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의 매도세 자체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와 의견이 조금 공통되는 부분은 바로 연기금의 매도세입니다. 자, 연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추종하는 부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평가에 되어 있는 기업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하는 게 바로 연기금의 성격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 외국인은 추세적인 부분, 어느 정도 월봉적인 부분 자체, 추세적인 부분을 추종하면서 스타일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기금이 판다는 것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게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세월호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만큼 광고에 대한 집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음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게임, 영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같은 부분을 봤을 때 게임이라든지 영화 부분은 지금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번에도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음악 공연이라든지 방송 분야에 관해서는 그만큼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낮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은 이런 매도세를 취하고 있고, 현재 관점에서는 우리도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좀 더 CJ-ENM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에 대한 관점은 언제 선택하라는 게 좋을까요? 자, 2분기 실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악재가 반영되고 난 다음 그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자, CJ-ENM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오늘 이슈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서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서울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참, 서울반도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서울 반도체도 그 금일 기관의 이제 투매성 물량이라보다는 폭탄 물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네. 또 외국인도 같이 덩달아서 팔았는데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개인만 지금 3일 주구장창 샀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3일 동안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이 수급 구조가 만약에, 바뀔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마가편이라는 전략을 따릅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베팅을 해서 더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을 주로 하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눌림목 매매를 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뭐 보통 11선까지 눌리는 종목 아니면은 네. 뭐 한 21선까지 눌리는 종목, 그런 종목에다가 이렇게 베팅이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거는 악성 물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코스닥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도 서울 반도체 영향, 조금,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가가 하락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1, 2%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냐,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지지선이라고 네. 믿고 있었던 37,000원, 36,000원의 매물이 나오면서 거기를 붕괴를 시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없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오전에는 잠깐 하락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약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서울 반도체가 시가가 높게 시작을 하면은, 조금 공략 대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네.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 개념이 아닙니다. 단기, 뭐 2, 3일 안에 네. 끝낼, 그런 종목으로 한번 권유를 드려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걱정 많으시죠? 제가 서울 반도체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LED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기간의 투매성 물량이 지금은 출회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요. 자,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7월 30일 서울 반도체는 기업의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LED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LED가 어떻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조명 기타 부분, 그리고 중소형 VLU, 그리고 TV, 바로 휴대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실적에 연동되는 부분을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조명 기타 부분이죠. 조명 기타 부분 이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LED가 우리 가정집에, 화장실에도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 반도체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까요? 바로 그만큼 진입장벽 자체가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중소형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LED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LED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LG이노텍도 LED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서울 반도체가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중국까지도 LED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서울 반도체가 타겟해 내야 될 것은 고급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싸게 칠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3분기에 바로 아크로치라는 이런 신제품 자체의 매출 자체가 본격화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내일 실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상의 추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정답이다. 빠졌다고 해서 바닥은 아니다. 실적을 꼭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멘토분들의 수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익률 한번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레드캡토어와 코디에스 종목이 오늘 장중 각각 손절가를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오늘 편입 시도했던 현대 엘리베이 종목은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잘만테크 종목이 1.32%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1.1%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유 멘토의 광동제약이 손절가를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한국항공우주와 기아차는 목표가를 터치하며 각각 11.8%와 7.5%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김중 멘토의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장중 손절가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금정국 멘토 역시 NH엔터가 장중 손절가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준 멘토의 크루셜텍과 포스코 ICT, 동국 SNC 세 종목이 각각 손절가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17.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김중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14.8%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입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한화가 12.9%를, 5위는 김선유 멘토의 한국항공우주가 11.8%를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가 22%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67.1%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60.9%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선유 멘토가 29.1%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저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레드캡 투어, 그리고 코디에스가 지금 매도 처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기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상로가 돌아왔구나. 또다시 수익률로 히트 치겠구나. 하지만 그런 기대에 지금 못 미친다는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조금 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 개씩 먼저 A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캣 투어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드캣 투어 보시면요. 자, 손절선 터치하고 어떻게 올라왔죠? 자,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아하!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다가 크게 올랐구나. 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드캣 투어 방송에서는 손절에 대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상 손절 처리가 나가는 거지만,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저를 믿으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디에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 크게 밀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편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코디에스 같은 경우, 그리고 레드캡 투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거죠. 실적 안정 종목은 안 한다. 이상로는 실적 안정 종목 안 한다. 안 합니다. 둘 다 실적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일단 손절 나갔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욱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선선제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밀리는 모습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까지 보였었고요. 이 종목 여전히 홀딩입니다. 저는 신고가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히든카드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키워드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건물 관리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 보안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회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인지 대충 눈치채셨습니까?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S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1 많은 전문가들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건물 관리였습니다. 자, 뒤에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S1, 바로 이 S1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언제나 안심 S1 밑에 보이시죠? 바로 세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건물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S1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거의 70%대를 육박하고 있고, 예전에는 건물에서만 이 모습을 봤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관공서 아니면 비싼 단독주택까지도 이런 S1이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경비시설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여전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해서 29%가 또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시스템 경비, 바로 경비시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건물 관리에 대한 시스템, 더욱더 세분화되고 더욱더 다양화가 되더라도 S1은 더욱더 굳건하게 시장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그림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순증에 대한 가입자 변화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법인에 대한 부분만 크게 느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순증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바로 2013년 1분기만큼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지금은 건물 관리에 대한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순이익이 바로 마진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통합 보안이라는 겁니다. 자, 통합 보안. 조금 신선한 네임이지 않나요? 자, 통합 보안 안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정보에 대한 보안, 그리고 영상에 대한 보안,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에 대한 보안은요, 바로 사무실에서 좀 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 보안 처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영상 보안은 바로 우리가 CCTV를 보더라도 선명한 화질이 아니라서 항상 이게 뭐지? 실망했던 적 많으시지 않습니까? 범죄도 잡았던 것을 못 잡고 그런 부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S1의 통합 보안 시스템입니다. 좀 더 선명하게 HD 고화질로 번호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상 보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묻지마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범죄의 증가로 인해서 개인적인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S1도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범죄 자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휴대폰에 버튼 한 개만 누르면 곧장 S1의 직원들이 출동한다는 개념이죠. 여기에 대해서 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의 가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비싸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가정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한 달에 2만 원, 2만 5천 원 내 아이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게 바로 S1이다. 그리고 전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현재까지는 통합 보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1분기, 2013년 4분기, 그리고 2014년 2분기까지 한번 보시면 큰 폭의 증가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부터 이런 부분 자체, 니즈 자체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와 상당히 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그 원하는 부분이 뭐구나. 바로 S1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보안 시스템 자체를 지금 시장에, 지금 우리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자체는 좀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 보면서 마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제가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수익률로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정말 히든 카드로 준비했던 종목이니까 꼭 유심 있게 보시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얼마죠? 바로 이 76,400원짜리입니다. 자, 많은 기관들도 실패를 했고 외국인도 실패를 해서 떨어져 나갔던 자리가 바로 이 76,000원대입니다. 자, 지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 다시 두 번째 지지, 그리고 세 번째 지지까지 실패를 하고 네 번째 크게 무너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갑자기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뜨는 모습이죠. 바로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수급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관들이 꾸준히 사다가 갑자기 팔고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지금은 무조건 올리겠다. 강한 의미를 조금 담고 있다고 보시고. 자, 매수가 중요하시죠? 매수가는 77,000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8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5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로 최선을 다하길 이상로 멘토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정규입니다. 히든카드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AS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한정 KPS는 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됐는데요. 잠깐 한정 KPS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 KPS가 목표가가 77,000원이었죠. 예, 그래서 77,000원, 77,900원까지 도달을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지만은 수익 실현했던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잠깐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미 돌 주식은 다 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정 KPS도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편입 가능성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잘만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이 2% 빠졌습니다. 그런데 잘만테크 마이너스 1.3% 빠졌죠. 예, 정말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워낙 지지대가 탄탄했고 거래 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코스닥 장세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내일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잘만테크 산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히든카드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IP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PC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저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키워드 I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군 같은 경우는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머님, 아버지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IP? 생소한데 혹시 IP라고 하면은 그럼 공유기 이렇게 아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컴퓨터 옆에 불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공유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신흥국 시장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개발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에서 이런 IP가 그런 공유기가 확대될 전망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다음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IP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이상로 멘토님도 말씀 주신 보안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해야 된다. 이 기업도 보안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사업군을 지금 추가를 시켰는데요. 보안 관련해가지고 한번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국전자 인증 해가지고 보안 관련해가지고 그쪽만 잠깐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얘는 오히려 새로운 게 정말 강하게 간다는 거 테마주 투자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보면은 문서, 자료 유출 방지, 지능형 CCTV 뭔가 냄새 풍기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딱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강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회사가 무엇을 주력으로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해서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덜컥 사시면 절대 안 되겠죠. NA 그 주력 상품은 보이시죠? 이거 누구나 다 봤을 것 같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D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해가 실적이 악화되고 그런 부품주들이 많이 죽고 있는 반면에 PC 관련 이런 쪽은 은근슬쩍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런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시면은 주가가 전부 우상향 되려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PC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평가입니다. 저는 무조건 기업을 볼 때 적자나는 회사 안 봅니다. 적어도 회사가 흑자 전환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데 보이시면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억, 마이너스 1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됐다가요. 2013년도에 30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1분기 때 전년도 30억 대비 반절 이상을 벌써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BR 밴드도 보시면은 거의 저평가 부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저평가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고 모멘텀도 너무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한양 디지텍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마 좀 생소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양 디지텍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양 디지텍 보이시면은 점차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월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자 때문에 6,000원에서 2,000원까지 흘러내려온 모습이었죠. 하지만 과거 주가 월봉상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100억 했을 때만 해도 거의 10,000원까지 가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2,000원이 조금 지금 시기로 봤을 때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모아서 가는 전략 이런 걸 좀 권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매수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 2,320원 정해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그 저점인 2,16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하고 목표가는 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회원님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다음날
너무 이렇게 붕 떠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크게 간다, 더블 본다,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은 종목들은 다음날 뭐 100%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됐을 때 강하게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영 멘토였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막상막하 투맨쇼 시청자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까? 박정우 멘토님 한마디 하시죠. 예,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약간 조금 횡설수설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울경제TV 지속적으로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영 멘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은 그렇지만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이 시간 꼭 시청해 주십시오. 내일도 많은 수익 내도록 오세요.